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스페이드 여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도 이제 그 할머니 유령의 등장이라는 상당히 환상적인 사건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 기존의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환상 대신에 그다음에 뭐 마법이라든지 그런 거 대신에 거의 게르만의 어떤 내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상을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뿌시끼니. 근데 그거는 일견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이 환상의 출처를 주인공에게로 딱히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꼬발료프가 그 정도 내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그 이반 야코블레비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인물 잠깐 얘기를 하면 요렇고 그다음에 꼬발료프의 하인이 또 이반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트라급에 해당하는 뭐 두 번 등장하는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편집국의 뭐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문 내는 사람들. 근데 그건 이제 인물이 아니죠. 말 그대로 코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다 하니까 그냥 목소리들만 있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이것도 고골 소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빼면은 이렇게 이름 나오는 사람은 이제 요렇게 세 명인데 이반 야코블레비치, 꼬발료프, 그 다음에 하인 이반. 하인 이반하고 이쪽 이발사 이반은 아예 이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료프, 야코블레비치는 여러분 발음만 들어도 비슷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알파벳을 전사를 해보면 아나그램이라 그러죠, 여러분. 철자 같은 철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위치만 바꿔가지고 말장난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이제 동일 인물이다. 이제 이거고 이런 식으로 동일 인물의 여러 가지 변주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 고골의 코 속의 주인공들이.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떨어졌다가 코가 다시 붙은 날이 14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로 치자면 음력, 양력, 이 서양의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의 이 날짜 차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이제 꿈같이 보이게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가뜩이나 이런 소설을 제목까지 꿈이라고 다뤄 놓으면 너무나도 이제 노골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골이 작가적인 어떤 직관으로 파악을 한 것 같고, 아, 이 제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환상의 근거를 주인공의 내면으로 돌리려면 주인공이 내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고골의 주인공은 그게 없습니다. 여기 꼬발료프도 전형적인 이제 이렇게 속물로 묘사가 돼 있는데 하는 생각이라고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법한데 사실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로지 이렇게 그거만 이제 근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제가 굉장히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뭡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코하고 만나는 장면 이제 한번 보시면 그 관등이 일단 자기보다 높으니까 그 계급장을 보고서 꼬발료프가 우선 굉장히네요.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한데 제가 갑자기 당신을 발견하고 보니 대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거는데 코는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떼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알아먹을 수가 없군요. 설명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약간 밀고 당기는 것 같은 대화가 계속 갑니다. 꼬발료프의 비굴한 태도, 그 다음에 코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이제 계속 가다가 실제로 코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람이니까 꼬발료프의 코가 진짜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꼬발료프가 약간 발끈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니까 소령이 올시다. 코 없이 다니는 건 저로서는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스크레센스키 다리 위에서 껍질 벗긴 오렌지를 파는 아줌마라면 코 없이 앉아 있어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나 조만간 틀림없이 도지사 자리에 앉게 될 인물이 이래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그래도 또 코는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니까 굳이 제 입으로 그러면 말을 당신은 제 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코도
뭐랄까 상당히 상식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봐요 잘못하셨소. 나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요. 게다가 우리 사이에는 어떤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 없소. 당신의 제복에 달린 단추를 봐도 다른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분명하니까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나 나는 나 자신이요. 이 대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당신의 제복 단추를 봐도 우리는 근무하는 관청이 다르다. 그래서 모든 갈등을 이렇게 사회적인 층위로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태도를 또 이른바 코에 이제 말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그 꼬발료프의 그 반응, 저기 다리에서 오렌지 파는 아줌마라면 모를까. 여기서 꼬발료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극히 속물적인 계급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똑같은 거지. 오렌지 파는 아줌마는 코가 없어도 되고 나는 소령이니까 조만간 도지사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코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역시나 이제 코의 상실, 코의 혹은 실종이라는 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본질에서 극도로 이탈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말 자체에 들어있는 이 꼬발료프의 부도덕성이라기보단 심지어 무도덕성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강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끼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후에 인물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다 말장난이고 무슨 형용이고 상황도 그로테스크하고 그리고 그 이 모든 수수께끼에 대해서 인물이 화자가 취하는 일관된 무성의한 태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독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고고레이 화자는 본질을 호도하는 화법, 핵심을 이렇게 비껴가는 이제 이런 화법을 이렇게 취하면서 우리 즉 독자의 이제 혼을 빼놓습니다. 핵심은 사실 코가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변신하고 제가 처음에 지적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사라지게끔 그렇게 이제 소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골식 환상에 우리가 이렇게 푹 빠져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이 소설을 여러 가지로 읽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꼬발료프 코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그냥 존재의 이런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 위에 여드름, 코, 그 다음에 코는 뭡니까?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뭐손 이런 거보다는 코가 훨씬 더 이제 그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꼬발료프라는 인간 전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는데 요런 파편들을 모아 가지고 혹은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서 인간이라는 한 개인이라는 이제 전일성으로 전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인간 혹은 그러지 못하는 단계를 이제 이렇게 고골이 포착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코하고 꼬발료프가 대면한 그 순간에 코는 이미 전일적인 존재가 된 거잖아요. 내 신체의 요 일부에서. 근데 꼬발료프는 그 뭐랄까 상대의 어떤 독자성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는 나는 나 자신이요. 얘는 이미 독립된 인물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코가 독립된 인간이 됐음에도 꼬발료프는 그 존재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신체의 일부 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등인데 계속 이제 관등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변신, 심지어 독자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와 마주해서도 꼬발료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꼬발료프가 자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일 법도 한데 고골의 주인공들은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성찰, 반성, 자의식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레르몬토프 이제 그런 작가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고골의 소설에서는 광인 일기가 그런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라졌던 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왔는데 마지막 부분 여러분 한번 보시면